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후에 또 긴급 뉴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산업부 원정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 즉 2018년 4월 27일 비핵화 4개국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 직전에 야밤에 삭제했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일부를 공개한 것은 산업부가 어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은 야권을 중심으로 특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고 뭔가 상부, 즉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들어가 있다는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계속 추적 보도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마지못해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달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는 이미 이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기자들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산업부가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낼 수 없었다. 만약 상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이런 역적질에 가까운 북한의 그것도 핵무장한 북한의 핵물질과 핵기술이 들어가는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이런 계획을, 이런 반역적 계획을 도저히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세웠다면은 이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받았어야 했습니다.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획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 비핵화 4개국이 만들어낸 평화 모드에 취해가지고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청와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한 것을 검토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문건입니다. 일단 이 문건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은 본문 4쪽과 참고 2쪽 등 6쪽 분량입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상당히 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 이 일부는 산업부로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를 골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거나 북한에 원전에서 생기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3가지가 검토됐는데 제1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제1안은 뭐냐? 과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심포입니다. 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비무장지대에 건설하는 방안, 제3안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건설한 뒤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개 방안이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언제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면 언젠가는 또 핵폭탄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다음입니다. 자유통일된 다음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진 다음입니다. 북한의 포갑 정권이 없어진 다음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 걸로는 안 됩니다. 핵무장도 포기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진 다음에는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논의는 전부가 역적질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아무 데나 지어줍니까? 그런데도 이런 무리한 이란, 이한, 사만이 다 무리의 무리입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짜냈느냐 이겁니다. 짜내도록 누가 압박을 하지 않고서야 이거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걸릴 사안인데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파내는 엘리트 고문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문건은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기구는 이거 제1안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1안이 이게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딱 써놓고 캐도 주로 캐도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의사결정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 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각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제1안으로 거론한 것은 과거에 짓담한 캐도 부지인데 북한이 과거 희망한 지역으로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이미 구축된 북한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 후 핵연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가지고 우라늄을 만들어내든지 경수로일 경우에는 아니면은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우라늄 농축을 하든지 하니까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북한 지역에서 한다면은 이거는 북한 보고 핵무기 다시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서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점이다. 이하는 DMZ의 수출용 신규 노형인 APR 플러스 스마트를 건설하는 방안인데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평화적 이용과 원전 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사만은 국내에서 신한울 3, 4호기 원전을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종합 설계, 토지 조성, 실시 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등등.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북한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이란이 캐도가 짓다가 말했던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라면서 그 공개한 문안 제1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여기 내부 검토라고 했습니다. 내부 검토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부 차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개인이 꼴방에 들어앉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린 겁니까, 이게? 산업부는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재판 중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을 공개하나 이미 내용이 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든 계획과 실제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는 조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 이분의 제1인자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육자회담 대표를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다시 인용하면서 설명드려야 여러분들 머리에 속속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의 원정 건설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계속 핵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다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온 북한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일한 하나의 가능성은 통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마저도. 근데 여기까지 이를 가능성은 북한 농당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정우 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원정 건설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북 제재만 해제되면 지금 이 문안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진하게. 대북 제재만 해제되면은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천정우 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협력도 아니죠. 북한에 지어주는 거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 기브 앤 테이크인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지어주는 걸 자꾸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협력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일방 지원입니다. 이른바 협력은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후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전면 사찰을 받을 때만 원전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3조 2항과 이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뉴클리어 스플라이즈 그룹의 지침과 통제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모든 NSG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수출 통제 체제에 반영되어 있다. 즉 NPT에 다시 가입했다는 겁니다. NPT에 다시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북한이 NPT에 가입하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은 전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다음에 철저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NPT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한 개라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핵국으로 NPT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국 자격이 없으니까 NPT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으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이 특허 사용권이 포함된 품목이므로 이걸 북한에 이전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원자력 협정을 별도로 맺어야 합니다. 미국이 동의해 줄 수가 없죠. 북한이 미국의 원천 기술로 건설된 원전을 비평화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무를 협정 형태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UAE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할 때도 거친 것이고 어느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든 필수적으로 거치는 법적 요건이다. 그래서 천정우 수석은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맨정신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용후 전 수석의 이야기는 그래서 산자부의 산업부의 어제 해명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거대한 의문부호가 하나 나오는 거죠. 엘리트 공무원들이 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전용후 전 수석의 의문은 왜 되지도 않을 계획서를 왜 세웠느냐 이겁니다.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다. 모르고 했지는 않겠죠. 누가 하라고 시키니까 했겠죠. 모르고 했을 리가 있습니까? 모르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요. 이런 계획을 한 사람은 저 공안부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혼이 나든지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누가 거대한 힘이 요구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전용후 전 수석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극비리에 추진할 수가 없고 미국과 공모를 해도 핵 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인데 산업부는 왜 그간 숨겨오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삭제했을까?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북한 원전 건설은 비핵화 완료 이후 남북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은 치명적 타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가장 곤란하게 된 것은 이겁니다. 북한에 원전 지어 준 게 뭐가 더 나쁜 거냐? 같은 민족끼리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는데 요거 하나는 때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속였지 않느냐?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잘 돌아가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겠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북한은 왜 짓느냐? 북한은 왜 지어주느냐? 북한에는 왜 지어주느냐? 북한에는 원전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도 괜찮으냐? 아니면 북한에 이 원자력 발전을 관리하는 기술진이 대한민국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 좀 설명해봐라.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거 양날의 칼. 이쪽으로 휘둘러도 다치고 저쪽으로 휘둘러도 다치는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계획까지 만들었느냐 하는 비판, 안보적 비판이죠. 또 하나는 그동안 탈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완전히 거짓말이었구나. 다른 목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무리하게 원자력 산업을 없애려고 한 그 이유는 뭐냐? 환경 문제냐? 아니면 태양광 업자들 이권과 관계되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 씨앗을 잘라버리겠다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목적이었느냐? 이렇게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언론이 치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 공개하기 시작하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 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언론이 경쟁적 보도를 통해서 계속 특종을 해가니까 닉슨 대통령이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결국 자멸하고 만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